진아가 조용히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계집을 바라봅니다. 꼬꼬,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늘 누워있던 빨간 쿠션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된 그 쿠션은 꼬꼬가 언제든 돌아와 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아의 마음속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아요. 꼬꼬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사라진 후로 진아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천천히 흘러갑니다. 집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고 그녀의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서준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 진아가 소파에 앉아 꼬꼬의 목줄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모습이 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해요. 여보, 나왔어. 진아가 살짝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어요. 서준이 그녀 옆에 앉아서 물어요. 오늘 어땠어? 좀 나아졌어? 진아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여전해, 오빠. 그녀가 목줄을 더 세게 쥐며 계속 말해요. 꼬꼬가 없으니까 아무 느낌도 안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꼬꼬 밥 챙기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할지 모르겠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아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바닥 안에서 진아야,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꼬꼬가 하늘나라에서 슬퍼할 거야. 꼬꼬는 네가 웃는 걸 제일 좋아했잖아. 그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해요. 그럼 새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올까? 꼬꼬처럼 골든 리트리버 어때? 진아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져요. 그녀가 서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 서준아. 꼬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 절대 안 돼. 목소리가 단호하지만 깊은 상실의 아픔이 느껴져요. 서준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미안해. 내가 성급했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요. 진아가 다시 창밖을 봅니다. 멀리 보이는 공원이 그녀와 꼬꼬가 매일 산책하던 곳이에요. 꼬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놀고 진아가 웃으며 그걸 지켜보던 곳. 하지만 이제 그 공원은 빈 추억의 장소일 뿐이에요. 며칠 후 서준이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진아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우리 집 개가 죽은 후로 웃지를 않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그럼 애완동물 돌봄이 같은 일 해보라고 해보는 건 어때? 다른 강아지들과 시간 보내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 서준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그럴듯하다고 느껴요. 집에 돌아와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여보, 애완동물 돌보미 일 해볼래? 다른 강아지들 돌보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꼬꼬 생각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진아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서 그녀가 인터넷에서 애완동물 돌봄이 구인 광고를 검색하기 시작해요. 꼬꼬를 잃은 아픔은 여전하지만 다른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새 강아지를 키우는 건 너무 아프지만 잠시 돌보는 거라면 다를 수 있겠네. 그녀가 신중하게 지원서를 작성해요. 서준이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이 솟아요. 좋아. 네가 다시 움직이는 걸 보니 기뻐. 그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어요. 진아가 애완동물 돌봄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해요. 꼬꼬의 빈자리가 여전히 가슴을 찌르지만 새로운 강아지들을 만나는 게 작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 기대해요. 그녀가 꼬꼬의 목줄을 서랍에 넣고 새 목줄을 꺼내요. 꼬꼬야,
언니가 다른 강아지들 돌보는 거 괜찮지? 이해해줄래? 진아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어요. 그건 작은 미소지만 오랜만에 진짜 미소예요. 하지만 서준은 진아의 새로운 시작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예상치 못한 파란을 일으킬 거라는 걸 전혀 몰라요. 진아가 아침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 뜬 애완동물 돌보미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와요. 골든 리트리버, 매일 1시간 산책, 시급 2만 원. 간단한 문구지만 진아의 마음은 복잡해요. 꼬꼬를 잃은 후로 새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강아지들을 잠시 돌보는 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녀가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스크롤하다가 결국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녀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첫 의뢰가 들어와요. 고객은 현우라는 남자예요. 30대 중반쯤 된 깔끔한 셔츠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사람이에요. 현우가 골든 리트리버 똘똘을 데리고 약속한 공원에서 진아를 만나요. 똘똘의 금빛 털이 꼬꼬와 비슷하지만 눈빛이 좀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진아 씨 맞죠? 이 녀석이 똘똘이에요. 현우가 손을 내밀며 말해요. 진아가 약간 긴장한 채 악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똘똘이 정말 귀엽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똘똘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똘똘이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에 머리를 비벼요. 첫 산책은 어색했지만 똘똘의 밝은 에너지가 진아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공원 잔디밭에서 똘똘이 뛰노는 걸 보니 진아가 무의식적으로 미소 지어요. 꼬꼬도 이렇게 뛰놀았지. 그녀가 순간 멈칫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요. 똘똘은 꼬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산책이 끝난 후 현우가 다가와 말해요. 똘똘이가 진아 씨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다음에도 부탁할게요. 그의 미소가 따뜻하고 진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똘똘이랑 시간 보내서 저도 기뻐요. 그날 저녁 서준이 집에 돌아오자 진아가 테이블에 앉아 똘똘 사진을 보여줘요. 오늘 첫 애완동물 돌봄이 일했어. 이 녀석 이름이 똘똘이야. 골든 리트리버인데 정말 착해. 서준이 진아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져요. 다행이야, 여보. 네가 웃는 걸 보니 나도 기뻐. 그가 가볍게 진아의 어깨를 안으며 말해요. 계속해봐. 네게 딱 맞는 일 같아.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똘똘 보면 꼬꼬 생각이 조금 덜 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가 애완동물 돌봄이 일을 점점 즐기게 돼요. 매일 오후 4시에 공원에서 똘똘을 만나요. 똘똘이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꼬리를 흔들어요. 똘똘아, 오늘도 재미있게 놀자. 진아가 미소 지으며 목줄을 채워요. 산책 코스는 늘 비슷해요. 공원 중앙 분수대를 지나 나무 그늘이 들이운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 똘똘에게 물을 줘요. 현우가 가끔 함께 산책에 동참해요. 그는 똘똘 옆에서 진아와 나란히 걷고 가벼운 대화를 나눠요. 진아 씨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똘똘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진아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해요. 저도 강아지 키웠어요. 그래서 똘똘이 더 소중해요. 현우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똘똘 키우기 전엔 강아지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줄 몰랐어요.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였는데 똘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가 나무 아래서 똘똘을 쓰다듬으며 말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녀가 순간 꼬꼬를 떠올리지만 곧 똘똘을 보며 미소 지어요. 현우가 진아를 보며 말해요. 진아 씨 미소가 똘똘과 잘 어울려요. 진아가 약간 당황하지만 미소로 답해요. 고마워요. 애완동물 돌봄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진아의 일상이 안정돼요. 아침엔 서준과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똘똘을 데리고 공원을 돌며 시간을 보내요. 서준이 진아의 변화를 뚜렷이 느끼고 기뻐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똘똘 덕분인가? 서준이 장난스럽게 물어요. 진아가 웃으며 대답해요. 똘똘도 있고 뭔가 할 일이 생겨서 좋아. 그녀가 정말로 기운을 차렸어요. 꼬꼬의 빈자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똘똘과 함께한 시간이 그 아픔을 서서히 메워가요. 현우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져요. 산책 끝날 무렵 그가 똘똘을 데리러 나타나곤 해요. 가끔 커피를 사와요. 진아 씨, 오늘 좀 더우네. 이거 마셔요. 그가 종이컵을 내밀며 미소 지어요. 진아가 머뭇거리다 받아요. 고마워요, 현우 씨. 똘똘 때문에 목마름도 안 느꼈어요. 둘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요. 현우가 직장 생활과 취미를 이야기하고 진아가 조심스럽게 꼬꼬에 대한 추억을 공유해요. 꼬꼬는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더 그리워요. 현우가 조용히 듣고 말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똘똘이도 나한테 그런 존재예요. 서준이 종종 진아의 새 일상에 대해 물어요. 그 현우 씨는 어때? 그가 가볍게 묻지만 진아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똘똘을 아끼고 나한테도 친절해.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치지만 진아가 행복한 걸 보니 금세 사라져요. 그래, 네가 즐거우면 돼. 그가 진아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진아가 똘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녀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해요. 이전보다 밝아진 모습이에요. 꼬꼬를 잃은 슬픔이 여전하지만 똘똘과 현우와의 시간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고 자신과 서준의 삶을 뒤흔들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라요. 서준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시계가 이미 저녁 8시를 넘겼어요. 차를 몰면서 그는 진아의 밝은 얼굴을 떠올려요. 애완동물 돌봄이 일을 시작한 후로 그녀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서준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름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칩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내려요. 늦가을 찬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요. 공원을 지나치다 우연히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와요. 바로 진아예요. 그녀가 골든 리트리버 똘똘을 데리고 공원 작은 길을 걷고 있어요. 서준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려 해요. 여보, 차 문을 열다 말고 멈칫해요. 낯선 남자가 진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서준이 바로 알아봅니다. 진아가 자주 언급하던 똘똘 주인 현우예요. 현우가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진아 옆에 서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려요. 진아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와요. 서준의 가슴이 불편해져요. 왜 그렇게 가까이 붙어? 그는 중얼거리며 차문을 다시 닫아요.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려요. 그는 멀리서 진아와 현우를 지켜보기로 해요. 공원 벤치 근처에서 둘이 멈춰서고 똘똘을 쓰다듬어요. 현우가 진아에게 무언가를 건네요. 물병처럼 보이네요. 진아 씨, 오늘 좀 더우네. 이거 마셔요. 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려요. 진아가 미소 지으며 물병을 받아요. 고마워요, 현우 씨. 똘똘 때문에 목마른 줄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요. 서준이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어요. 그냥 돌봄이일 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해요. 진아와 현우가 똘똘을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와 주차장 쪽으로 가요. 서준이 차로 돌아와 뒤를 따라요. 공원 뒤편 주차장은 나무 그늘에 가려 한적해요. 현우의 검은 SUV가 구석에 세워져 있어요. 서준이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지켜봅니다. 진아가 똘똘의 목줄을 풀고 앞좌석에 앉혀요. 똘똘이 익숙하게 꼬리를 흔들며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진아와 현우가 함께 뒷좌석으로 올라요. 서준의 눈이 커다래져요. 뭐야 이게? 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려요. 차 문이 닫히고 몇 분 후 SUV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해요. 서준의 머릿속이 텅 비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숨이 가빠져요. 설마. 아니야, 진아는 안 그래. 그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려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 차 쪽으로 가요. 주차장은 고요하고 멀리서 똘똘의 가벼운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깨요. 서준이 SUV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보려 해요. 하지만 유리가 습기로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가 여전히 흔들려요. 서준아, 진정해. 오해일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메라 앱을 열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문 가까이 다가가요. 머릿속이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요. 진아와 현우가 차 안에서 뭐 하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아야, 제발 아니길. 그는 속으로 빌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차가 그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요. 서준이 차문 손잡이를 잡아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워요. 그는 다시 망설여요.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의심이 이성을 삼켜요. 그는 살짝 문을 당겨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아와 현우가 놀란 얼굴로 그를 봐요. 진아가 뒷좌석에 앉아 있고 셔츠가 살짝 헝클어져 있어요. 현우가 손을 들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해요. 오해예요. 진아의 눈이 충격으로 커져요. 서준아,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막혀요. 서준이 핸드폰을 그들 쪽으로 들이대며 소리쳐요. 이게 뭐야? 진아야, 설명해. 그의 목소리가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려요. 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서준아, 제발 들어. 오해야. 우리는 그냥 하지만 서준이 말을 자르고 소리쳐요. 그냥 차가 흔들리는 거? 나 바보로 알아? 그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고 있어요. 화면에 비디오가 흔들리며 진아의 눈물 어린 얼굴과 현우의 당황한 표정이 번갈아 나오네요.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서준을 봐요. 서준아,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가 급히 일어나려 하지만 좁은 차 안에서 몸이 비틀거려요. 현우가 서둘러 말해요. 서준 씨, 오해예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서준은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오해? 오해? 그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대며 소리쳐요. 차가 흔들리고 있었어. 나 바보로 알아? 그의 눈이 붉게 충혈돼요. 진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서준아, 제발 들어줘. 서준이 한 걸음 물러서며 숨을 헐떡여요. 그의 시선이 진아와 현우를 오가요. 설명해. 지금 당장.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해요. 진아가 흐느끼며 말해요. 서준아, 똘똘 장난감이 뒷좌석 아래로 떨어져서 현우 씨가 도와서 찾고 있었어. 진짜야. 그녀가 손을 뻗어 서준의 팔을 잡으려 하지만 서준이 본능적으로 뿌리쳐요. 장난감? 그걸 믿으라고? 그는 비아냥거리며 웃고 카메라를 확인해요. 화면에 비디오가 흔들리지만 진아의 눈물 범벅 얼굴과 현우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현우가 다시 입을 열어요. 서준 씨, 정말 오해야. 장난감을 찾으려다 차가 좁아서.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한숨을 쉬어요. 서준이 그를 노려보며 말해요. 입 다물어. 내 아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날카로워요.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진아는 그냥 똘똘 돌봐준 거예요. 제가 똘똘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변명도 서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머릿속이 배신감으로 가득 차요. 진아가 차에서 내려 서준에게 다가와요. 서준아, 믿어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조예요. 그녀가 서준의 소매를 잡지만 그는 뿌리치며 한 걸음 더 물러서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돌려요. 그녀가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해요. 진아가 흐느끼며 말해요. 서준아,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난 정말 아니야. 똘똘 때문에 여기 있었어. 서준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갑게 말해요. 진아야, 이제 뭘 믿어야 해. 내가 본 게 다 거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져요. 진아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요. 서준아, 제발. 그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려지나 옆으로 다가와요. 서준 씨, 진아 씨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풀어요. 하지만 서준은 그를 무시하고 진아만 봐요. 둘 다 끝났어. 그는 차갑게 말하고 등을 돌려가요. 서준이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아요.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진아를 봐요. 그녀가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흐느끼고 있어요. 현우가 옆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려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아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어요. 진아의 눈물, 현우의 변명, 흔들리는 차.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집에 도착한 서준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비디오를 재생해요. 흐릿한 화면에 진아의 절망적인 얼굴이 비쳐요. 그는 재생을 멈추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져요.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는 혼자 중얼거려요. 갑자기 꼬꼬의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와요. 그는 꼬꼬를 잃고 진아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애완동물 돌보미 일을 하며 다시 웃기 시작한 걸 떠올려요. 진아야, 너 정말.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요. 밤이 깊어져요. 서준이 핸드폰을 들고 진아의 번호를 찾아요. 전화를 걸지 말지 망설여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아요. 진아야, 믿고 싶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하지만 주차장의 장면이 또렷이 떠올라요.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아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대요. 창밖 달빛이 차갑게 비쳐요. 그동안 진아는 집에 오지 않아요. 그녀가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 똘똘의 목줄을 꽉 쥐고 있어요. 현우가 그녀를 달래려 하지만
진아가 고개를 저어요. 현우 씨,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요. 현우가 망설이다 똘똘을 데리고 가요. 진아가 벤치에 홀로 앉아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서준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가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려요. 공원이 고요함에 잠기고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서준이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요. 머릿속이 의심과 후회로 뒤엉켜 있어요. 진아의 눈물이 진심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흔들리는 차는 지울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는 스스로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핸드폰을 들고 비디오를 켜요. 진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요. 서준아, 믿어줘. 그는 재생을 끄고 눈을 감아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서준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 두꺼운 서류철이 쥐어져 있어요. 이건 이혼 소송과 제3자 소송 서류예요. 현우를 상대로 한 거죠. 지난 몇 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주차장의 그 장면, 진아의 눈물, 현우의 변명. 모든 게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단호하게 결정해요. 이혼할게요. 그리고 현우, 그놈은 용서 안 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증거가 명확해요. 승소 가능성 높아요. 특히 그 비디오가 결정적이에요. 법정이 차갑게 느껴져요. 진아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눈이 부어올라 있지만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아요. 현우는 별도 소송으로 소환돼 변호사와 속삭이며 앉아 있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이네요. 판사가 서준이 제출한 비디오를 보며 물어요. 서준 씨, 이 영상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찍힌 게 맞나요? 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해요. 네, 맞아요. 그날 제가 직접 찍었어요. 진아가 고개를 들며 애원하듯 말해요. 판사님, 오해야. 저 정말 하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아요. 증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 서준의 비디오가 결정적 증거예요. 차가 흔들리는 모습, 진아와 현우의 모습, 그들의 당황한 반응이 배신의 증거로 충분해요. 진아가 계속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변명이 힘을 잃어요. 현우는 제3자 소송에서 서준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요. 이혼 소송도 서준의 승리로 끝나요. 판결이 내려지자 서준이 가슴이 후련하지만 깊은 공허가 따라와요. 이게 내가 원하던 끝인가? 그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려요. 진아는 법정을 나와 공원으로 가요. 손에 보리의 목줄이 쥐어져 있어요. 보리는 꼬꼬와 같은 골든 리트리버예요. 서준과의 결혼이 끝난 후 그녀가 다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보리야, 적어도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 그녀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서준의 차가운 눈빛과 법정에서의 굴욕이 쉽게 잊히지 않아요. 그녀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시간이 흘러요. 진아가 보리를 데리고 매일 공원을 찾아요. 애완동물 돌봄이 일은 그만두고 보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공원에서 만난 개 주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요. 점점 그들과 어울려요. 진아 씨, 보리 정말 귀엽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한 남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요. 그는 갈색 레브라도를 데리고 있어요. 진아가 미소로 답해요. 좋아요. 보리도 친구랑 산책 좋아할 거예요. 그녀가 점점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해져요.
그런 가벼운 만남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줘요. 서준이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해요.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는 건조한 나날이에요. 어느 날 공원을 지나다 진아를 봐요. 그녀가 보리를 데리고 다른 두 남자와 함께 걷고 있어요. 웃으며 가요. 한 남자가 보리에게 간식을 주며 말해요. 진아 씨, 다음에 개들 데리고 놀이터 가요? 진아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서준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주먹을 쥐어요. 저렇게 잘 사네? 그는 쓰라리게 중얼거려요. 서준이 차에 올라요. 옛 추억이 밀려와요. 꼬꼬를 잃고 울던 진아의 모습. 돌봄이 일을 시작하며 웃던 그녀. 그리고 그 운명적인 주차장의 밤.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는 혼자 중얼거려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는 엑셀을 밟아 공원을 떠나요. 진아가 멀리서 그의 차를 보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리의 목줄을 쥐어요. 가자, 보리야. 그녀가 속삭여요. 진아가 공원 사람들과 점점 더 자주 어울려요.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이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지만 일상에 스며들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요. 진아 씨, 매일 여기서 만나서 좋네요. 다음에 밥 같이 먹을까요? 진아가 살짝 망설이다 미소 지어요. 네, 좋아요. 목소리가 가볍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거워요. 보리가 그녀 옆에서 꼬리를 흔들어요. 진아가 보리를 보며 생각해요. 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서준이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켜요.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진아의 모습과 공원의 장면이 가득해요. 내가 그녀를 너무 몰아붙였나? 그는 캔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요. 이혼은 그의 승리지만 그 뒤에 공허가 그를 놓아주지 않아요. 진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서준은 그 삶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슴엔 여전히 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서준이 법정에서 나온 후 며칠이 지나요. 그는 새 아파트에서 짐을 풀며 창밖을 봅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지만 마음이 차가워요. 이혼했으니 자유로워졌어. 그는 혼자 말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어요. 요즘 어때? 새 출발 좋지? 서준이 애써 미소 지어요. 그럼 이제 혼자니까 편해.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비디오를 다시 봅니다. 진아의 눈물 어린 얼굴이 화면에 떠올라요. 오해였을까? 그는 핸드폰을 던져버려요. 진아는 보리를 데리고 공원을 걷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요. 그녀가 벤치에 앉아 보리를 안아요. 보리야, 엄마가 너 때문에 버티는 거 알지? 보리가 그녀의 손을 핥아요. 공원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가와요. 진아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새로 만난 사람들 덕분인가? 진아가 웃으며 대답해요. 글쎄, 그냥 보리랑 산책하는 게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서준의 차가 떠오르고 법정의 그날이 스쳐요. 그녀가 고개를 저어요. 이제 잊어야 해. 서준이 주말에 산책하러 나서요. 공원을 피하려 하지만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가요. 멀리서 진아가 보입니다. 이번엔 한 남자와 함께해요. 그 남자가 보리에게 공을 던져주고 진아가 웃어요. 진아 씨, 보리 운동 잘하네. 우리도 같이 놀까? 남자가 말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좋아, 보리도 신날 거야. 서준이 나무 뒤에 서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저렇게 빨리 잊었어? 그는
주먹을 쥐고 돌아서요. 진아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리를 먹여요. 오늘도 재미있었지. 보리야? 보리가 꼬리를 흔들어요. 그녀가 창가에 서서 밖을 봅니다. 서준의 아파트 방향이에요. 서준아, 너도 잘 지내? 중얼거리지만 핸드폰을 들지 않아요. 대신 보리를 안고 소파에 앉아요. TV를 켜지만 마음이 산만해요. 서준이 회사에서 야근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동료가 다가와 말해요. 서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데이트라도 해볼래? 소개해 줄까? 서준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 됐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요. 천장을 보며 진아를 생각해요. 그 비디오가 정말 오해였을까? 그는 베개를 끌어안아요. 진아가 공원에서 새로운 모임을 해요. 개주인들 모임이에요. 여러 남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와요. 진아 씨, 다음 주말에 피크닉 할까? 개들 데리고. 진아가 미소 지어요. 재미있겠네. 갈게. 그녀가 보리의 목줄을 쥐며 걷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요.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파요. 서준이 우연히 카페에서 진아를 봐요. 그녀가 보리와 함께 앉아있고 옆에 남자가 있어요. 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진아 씨, 요즘 바빠? 남자가 물어요. 진아가 웃으며 대답해요. 보리 때문에 바쁘지. 너는? 서준이 문 밖에서 그걸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미 늦었어. 그는 돌아서요. 진아가 집에서 일기를 써요.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서준 생각이 나.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보리를 봅니다. 보리가 다가와 안겨요. 너만 있으면 돼. 눈물이 고여요. 서준이 친구와 술을 마셔요. 야, 진아 잊어버려. 새 여자 만나. 친구가 말해요. 서준이 고개를 저어요. 쉽지 않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요. 핸드폰에 진아 번호가 떠올라요. 전화할까? 망설이다 포기해요. 진아가 공원에서 산책하다 비를 맞아요. 한 남자가 우산을 씌워줘요. 진아 씨, 같이 피할까? 그녀가 고마워하며 따라가요. 카페에서 둘이 앉아요. 고마워요. 진아가 말해요. 남자가 미소 지어요. 자주 만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요. 서준이 그 카페 근처를 지나다 그 장면을 봐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제 정말 끝났어. 그는 집으로 달려가요. 문을 닫고 울어요. 진아가 보리를 안고 잠을 청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그녀가 중얼거려요. 서준의 기억이 스치지만 눈을 감아요. 서준이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공원을 피해 산책해요. 바람이 불어요. 진아가 모임에서 웃어요. 사람들 속에서 보리가 뛰놀아요. 그녀가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빈자리가 있어요. 서준이 책을 읽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는 혼자 말해요. 하지만 진아의 미소가 떠올라요. 진아가 남자와 데이트해요. 레스토랑에서. 진아 씨, 재미있었어. 남자가 말해요. 그녀가 미소 지어요. 나도.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리를 안아요. 서준아, 중얼거려요. 서준이 공원에 가요. 진아를 찾지만 없어요. 이미 멀어졌어. 그는 벤치에 앉아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요. 진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요. 보리와 함께. 하지만 서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아요. 서준이 편지를 써요. 진아야,
미안해. 하지만 붙이지 않아요. 찢어버려요. 진아가 하늘을 봅니다. 서준아, 행복해? 그녀가 속으로 물어요. 두 사람의 길이 멀어지지만 가슴 속 흔적이 남아요.